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사용되는 펌프에 대해서 그리고 펌프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반도체 생산 라인의 한 30% 정도가 펌프가 놓이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펌프를 쓰는지, 그리고 펌프와 관련해서는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펌프가 놓이는 공간이, 요 공간이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펌프가 놓이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팹이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맨 위에 층 그리고 그 밑에 층, 근데 그 가장 밑에 있는 이 나머지 층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펌프가 놓이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펌프를 써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펌프의 이제 위치를 얘기를 할 때 펌프가 왜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를 볼게요. 우선 반도체 설비 한 대당 펌프가 몇 대 쓰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로드락이라고 보이죠? 로드락이 일반적으로는 2개래요. 일반적으로 로드락이 2개라고 하면 펌프도 당연히 2개가 생기겠죠. 그리고 TM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챔버가 있어요. 챔버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 3개 정도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챔버가 3개라고 하면 챔버 한 대당 터보 펌프 한 대, 부스터 펌프 한 대, 드라이 펌프 한 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챔버 하나당 펌프가 총 3대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3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총 계산을 해보면 총 이런 생산 장비 한 대에 12대의 펌프가 들어간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은 펌프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짝만 볼게요. 구경만 한번 해볼게요. 뭐 여기 펌프들이 하나씩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챔버 같은 경우에는 챔버가 일로 이렇게 펌핑이 돼서 터보 펌프라는 걸 거쳐서 또 지나서 다시 부스터 펌프라는 걸 거쳐서 드라이 펌프까지, 그리고 스크러버로 이렇게 해서 배기가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직렬 구조로 해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펌핑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터보 펌프를 사용을 할 때는 이제 풀 펌핑을 하기 위해서 쓰고, 그리고 프로세스 할 때는 사실 터보 펌프는 여기는 밸브를 막고 이런 식으로 펌핑을 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산 설비 한 대당 뭐 이런 컨셉의 설비 같은 경우에는 12대까지도 펌프가 쓰인다. 이만큼 생산 라인에 펌프가 많이 쓰이나 봐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과연 관련 펌프 회사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회사만 한번 볼게요. 우선 파이퍼 백큐이에요.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얘는 예전에 뭐 한때는 뭐 알카텔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딕센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파이퍼 백큐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마츠라는 펌프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에로티 백큐이라는 펌프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펌프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각 펌프 종류마다 펌핑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드라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있는 X축이 이제 압력인데, 이 X축을 보시면 드라이 펌프 같은 경우에는 한 10-2승 전후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충분히 대기압에서부터 그것까지는 펌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더 높은 고진공을 만들고 싶을 때는 그 앞에다 부스터 펌프를 장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스터 펌프를 장착을 해서 요만큼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더 고진공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고진공을 확보하고 싶다면 거기에서 이제 다시 또 터보 펌프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더 고진공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스터 펌프가 여기 뒤에 있는 요만큼을 케어를 못하고 터보 펌프도 이만큼을 케어를 못하니까 이거를 드라이 펌프나 부스터 펌프가 케어를 하는 거죠. 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대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드라이 펌프가 뭔지, 부스터 펌프라는 게 뭔지, 터보 펌프라는 게 뭔지 한번 포시 용어만 볼게요. 우선 드라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오일 펌프의 이미지인데, 사실 드라이 펌프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구동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보면 총 흡입, 압축, 배기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가운데 있는 요 검은 바 보이시죠? 요게 이제 로터라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공기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이그저스트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펌핑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컨셉은 이제 드라이 펌프 컨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스터 펌프라는 게 있었죠. 그 부스터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루츠 펌프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블로워 펌프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루츠 펌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가운데 있는 얘가 이렇게 약간 땅콩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루츠 펌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 보면 땅콩 모양으로 생긴 이 로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여기로 들어오는 기체를 가둬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컨셉으로 동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터보 펌프라는 게 있어요. 터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류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분자류까지 압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스태터라는 게 보이고요, 여기 로터라는 게 보여요. 과연 이런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터보 펌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나 봐요. 날이 양쪽이 서로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로터와 스태터가 양쪽의 날이 방향이 다르다. 이거를 단면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걸 이제 로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생긴 걸 스태터라고 한대요. 그리고 로터를 회전을 하는 부분은 이제 로터라고 하는 거고요. 스태터는 가만히 그냥 고정되어 있는 애를 이제 스태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이온 분자들이 이제 압력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밀도가 굉장히 낮을 텐데, 어쩌다가 여기로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을 하면서 얘가 여기를 탕 치면 이제 밑으로 그러면 떨어지겠죠. 부딪혀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각도 때문에 다시 스태터에 부딪히고 또 스태터에 붙이고 부딪혀서 또 다시 여기까지 떨어질 때쯤에 로터가 다시 움직이면서 한번 빵 쳐주고, 그러면은 얘가 다시 또 여기에 부딪혔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온을 배기시키는 이제 이런 컨셉을 이제 터보 펌프라고 한다고 해요. 우린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오 펌프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컨셉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가져와 봤어요. 크라이오 펌프는 뭐 분자가 어쨌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분자들이 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활성탄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여기 다공성 물질을 채워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온도를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헬륨을 집어넣고 헬륨을 기화시켜서 온도를 내리고, 여기 보면 10에서 20켈빈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정도로 내리게 되면 이제 이온들이 여기서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죠. 속도가 느려지다가 이 활성탄에, 다공성으로 된 활성탄에 갇혀서 못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를 내려서 이온들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고, 그리고 그 둔화된 이온들을 여기에 있는 다공성 활성판이라고 하는 곳에 가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활성판에 많이 가둬지면 그 다음부터는 펌핑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실제 반도체 장비에서 사용되는 펌프들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뭐 전부 다 이제 학술적인 거죠. 이거 뭐 레포트나 교재나 보고서 같은 데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진이고 이미지고, 그리고 인터넷 구글의 블로그만 검색만 해봐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고 그런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펌프들이 정말 그렇게 생겼는지를 볼게요. 사실 그렇게 안 생겼어요.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보통 이거는 지금 에로티 베큐um사에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동영상을 잘 만들어 놨길래 퍼와 봤어요. 이해하기가 쉬워서. 요거는 HD 시리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기체 분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윗부분을 블로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거는 요걸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블로어 펌프가 지나서 펌핑을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요 밑부분은 이제 우리가 드라이 펌프라고 보시면 돼요. 드라이 펌프로 들어가고, 이 에로티 베큐um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펌프가 이런 형태로 스크류 타입으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가 뒤쪽이 스크류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류 타입으로 해서 뒤로 쭉 밀어내는 이런 컨셉인 것 같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고, 그게 이게 일체형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나 봐요. 박스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컨셉이 드라이 펌프와 블로어 펌프가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컨셉인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반도체 장비 안에 들어가는 펌프는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는 알고만 넘어가 볼게요. 이건 에로티 펌프에 한해서만 이런 거예요. 근데 다른 펌프들도 사실은 비슷하겠죠, 컨셉이.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내가 펌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하면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다 읽진 않을게요. 우선 유체의 흐름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층류라는 게 있고요, 난류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분자류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총 유체의 흐름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층류와 난류를 또 분류를 하는데, 이 층류와 난류는 분류를 할 때에 이 레이놀즈 상수라는 거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대요. 그래서 레이놀즈 상수가 2000 이하면 층류, 그리고 2000 이상이면
난류라고도 하고, 난류를 뭐 다른 말로는 터블런스 플로우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충류를 라미나 플로우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레이놀즈 상수라는 게 나왔으니까 레이놀즈 수가 뭔지를 한번 우리는 이미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예, 레이놀즈 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공식은 이렇대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뭐 다 볼 필요 없죠. 우리는 어쨌든 얘가 2000이 넘어가면 측류구, 2000 이하면 측류구, 2000 이상이면 난류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관의 내경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체의 유속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갖는다고 하네요. 우리는 어떤 게 비례 관계에 있는지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 자료는, 이런 자료들은 사실 구글에서 레이놀즈라고만 검색을 해도 뭐 나오는 자료들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가끔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 알려면 뭐 이런 정도만 알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있는 요게 이제 측류라고 하네요. 이미지로 그리면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꽉 채워져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는 걸 이제 측류 유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난류 유동은 이런 식으로 벽에도 좀 부딪히고 자기네들끼리 좀 부딪히기도 하고 뒤로도 왔다가 다시 또 부딪혀서 앞으로도 가고, 이런 걸 이제 난류 유동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지들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냥 벽에만 한두 번씩 부딪히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뒤로 가는 애들도 생기고 하나 봐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압력이 낮아지면 이걸 이제 분자류라고 구분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진공 배관 능력을 이야기를 할 때 컨덕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컨덕턴스가 높을수록 그 배관의 능력이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컨덕턴스라는 용어는 전기 용어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저항의 역수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저항의 역수로 이제 전도도 얼마나 잘 흐르게 하는지를 표현할 때 우리가 컨덕턴스라는 표현을 쓰고, 이거를 유체에서도 쓰는 것 같아요. 보면 직렬, 당연히 저항의 역수니까 직렬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 컨덕턴스를 구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병렬로 연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성 컨덕턴스를 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관이 긴 경우에는 관의 직경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또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공식을 유도할 때. 그래서 보면은 점성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경, 우리는 이제 요게 이게 배관의 길이죠. 직경이 어쨌든 4제곱의 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직경이 조금 변해도 컨덕턴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죠. 분자류에서도 사실은 공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분자류에서도 3제곱이죠. 물론 루트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비례관계에서 보면 얘가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이 길이에 비해서 직경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배관의 길이가 길 경우에는. 우리는 요 정도만 비례관계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